안녕하세요. 산후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네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제 채널에 자주 방문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70생일을 코앞에 둔 강진우 회장의 저택은 마치 박물관처럼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에 홀로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어쩐지 초라해 보였죠. 30년 전 그날 이후로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어진 채였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식사를 거르셨군요. 오랜 집사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진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럼증이 잦아지면서 의사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했죠. 하지만 진우는 병원 가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진우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박 집사는 오래전부터 회장을 모셔온 터라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회장에게 방문 간병 서비스가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며칠 후 진우는 마침내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곤 집사와 청소부 정도였는데 이제 낯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죠.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내 유나의 사진과 몇 가지 유품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가장 아래쪽에는 반지와 함께 목걸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만은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임신했을 때 직접 만든 목걸이였는데 그날 이후 영영 찾을 수 없게 된 거였죠. 유나야, 너라면 지금 내 옆에서 뭐라고 했을까? 진우는 사진 속 유나의 미소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아이 방을 꾸미며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집사가 간병 서비스 회사로부터 온 연락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내일부터 간호사가 나오신다고 하네요. 심연주라는 분이시고 경력이 10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진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차피 건강 체크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누가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내온 공간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진우는 뒤척이면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방문간호를 담당하게 된 심연주입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는데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진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많이 젖으셨군요. 들어오세요. 진우가 말하자 현주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간호복 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죠. 먼저 혈압부터 재어보겠습니다. 현주는 능숙하게 혈압계를 꺼내며 말했어요. 요즘 어지럼증이 자주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였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질문하는 방식도 강압적이지 않아서 진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진우가 답하자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기록했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간단한 문진을 마친 후 그녀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식사는 제때 하고 계신가요?
안색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 현주의 관심은 단순히 의학적 체크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진심 어린 표정이었죠.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진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간호사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요리법을 적어 드릴게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은 것들이니까 집사님께 부탁해서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주는 정성스럽게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진우는 문득 아내 유나가 떠올랐어요. 유나도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을 챙겨줬거든요. 간호가 끝나고 현주가 돌아가려 할 때 밖에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있나요? 진우가 물었지만 현주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람과 함께 빗물이 들이쳤죠. 잠깐만요. 진우는 현관 옆 우산꽂이에서 큰 우산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현주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환자가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갖다 드릴게요. 현주는 우산을 받으며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녀가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일 때 목에 걸린 목걸이가 살짝 보인 거죠. 진우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의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30년 전 아내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의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진우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현주는 이미 우산을 받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비바람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진우는 그대로 현관에 서서 우산 속으로 사라져가는 현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현주의 목걸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착각일까? 비슷한 디자인일 뿐일까? 하지만 그 독특한 문양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어요. 유나가 임신했을 때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었거든요. 다음 방문 날까지 사흘이 남았지만 진우에게는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유나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유나는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목걸이를 만들고 싶다고 했었죠. 어떤 의미로 만들 거야? 진우가 물었을 때 유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표시 같은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양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유나는 직접 디자인한 독특한 문양을 펜던트에 새겼고 뒷면에는 진우가 써준 우리의 보물, 유나에게라는 문구를 작게 새겨 넣었죠. 그런데 사고가 난 그날 유나는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목걸이도 영영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현주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진우는 현주의 다음 방문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목걸이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일부러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어서 더 자세한 검진을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방문 전날 밤 진우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일부러 짠 음식을 많이 먹고 커피를 여러 잔 마셨어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였죠.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에 현주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이번에도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진우의 얼굴색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얼굴이 많이 붉으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어제부터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러워요. 진우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주는 즉시 혈압계를 꺼냈어요. 혈압이 많이 높네요.
이거는 좀 위험한 수치예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현주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목 주변 림프절도 만져보고 눈동자 반응도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우 가까이 다가와야 했고 덕분에 진우는 목걸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 문양이었어요. 꽃잎 5개가 겹쳐진 독특한 모양에 가운데 작은 별이 하나 들어가 있는 디자인.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문양이 분명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손이 떨리시네요. 정말 괜찮으세요?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펜던트를 뒤집어서 뒷면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혹시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셨나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목을 만졌어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고아원이라고? 그럼 현주의 나이는 계산해보니 딱 30년 전에 태어났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혹시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나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벗어서 뒤집어 봤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를 읽어주었습니다. 우리의 보물, 유나에게 라고 되어 있네요. 이상해요. 제 이름은 현주인데 그 순간 진우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심현주. 아니, 이 여성은 자신의 딸이었어요. 30년 전 사고로 사라진 줄 알았던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었고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현주가 돌아간 후 진우는 즉시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정을 끊고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심현주라는 사람의 출생 기록부터 성장 과정까지 모든 걸 조사해 주세요. 급합니다. 이틀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진우의 추측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심현주는 30년 전 태어났고 출생 직후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현주는 입양되기 전 석 달 동안 서울시립병원 보호소에 기록 없이 머물렀다는 거였어요. 기록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탐정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당시 병원에서 신원 미상의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이송되었는데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출산 후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진우는 직접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당시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간호사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간호사는 이미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진우의 설명을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일이군요. 참 안타까웠는데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말했어요. 그 산모님은 정말 젊고 예뻤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이송되었는데 아기만큼은 건강하게 태어났죠. 하지만 산모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모는 어떻게 되었나요? 진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산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왔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너무 심해서 신분증이나 개인 소지품은 모두 불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유나는 정말 그때 죽었던 거였군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아기는 건강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신원 미상 산모의 아이라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시 우리 병동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아기를 몰래 보호소에 맡겼어요. 그냥 두면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진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사고로 죽었고 현주는 그때 태어난 자신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유나의 목걸이는 아기와 함께 보호소로 갔고 그것이 현주가 가진 유일한 유품이 된 거였죠. 혹시 그 간호사분은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마음이 무거워하셨는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우는 병원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을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아내는 정말 죽었다는 슬픔, 그리고 30년 동안 딸이 혼자 자랐다는 죄책감까지. 그날 밤 진우는 현주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보니 유나를 닮은 부분들이 보였어요. 눈매나 미소 짓는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씨까지 모든 것이 유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현주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 믿을까요? 아니면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진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평소 간병에 고생이 많으시니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현주는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환자가 간병인을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인데. 현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간절했어요. 제발 한 번만 시간을 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진우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요리사를 불러서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어요. 메뉴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유나가 즐겨 만들던 음식들이었죠. 유나의 레시피 노트를 찾아서 똑같이 재현하도록 했습니다. 현주가 도착했을 때 진우는 긴장으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준비한 음식이 좀 특별할 거예요. 식탁에는 갓 지은 밥과 함께 유나표 미역국, 그리고 그녀가 특별한 날에만 만들던 잡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주는 식탁을 보자마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이 음식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 꿈에서 자주 맡던 냄새예요. 꿈에서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가끔 꿈에서 이런 음식 냄새를 맡곤 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의 꿈이었죠.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마 태아 때 유나가 이런 음식들을 먹으며 현주를 기르면서 어떤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현주가 미역국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이 맛이 너무 그리웠는데 어디서 먹어본 맛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건 현주 씨,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현주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그런 궁금증이 있죠.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진우는 천천히 유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현주는 사진을 받아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저와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이분은 심유나, 아니 강유나입니다. 제 아내였고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주는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그럼 저는, 네, 당신은 제 딸입니다. 30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딸이에요. 진우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가 증거예요. 유나가 임신했을 때 직접 만든 거고 뒷면에 새겨진 문구도 제가 써준 겁니다. 현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진우는 병원에서 알아낸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나의 사고, 현주의 출생, 그리고 간호사가 아기를 보호소에 맡긴 일까지. 그러면 제가 정말. 현주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당신은 제 딸이고 유나의 딸입니다. 30년 동안 혼자 버텨준 우리 딸이에요. 그 순간 현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혼자 두고. 진우는 현주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며칠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진우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현주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잃고. 진우는 현주에게 유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현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현주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현주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병 일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 혼자 계신 어르신들,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진우는 현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현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지원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좋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우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유나 간병 지원재단을 설립했어요.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죠. 현주는 재단의 실무를 맡아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진우는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세상과 소통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진우의 건강이었습니다. 현주를 만난 후 혈압도 안정되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혼자 먹던 식사도 이제는 현주와 함께 했습니다. 박 집사는 회장님이 이렇게 밝으신 모습은 30년 만에 처음 본다고 했어요. 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죠.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뻐요라고 현주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우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30년 동안 생일을 챙기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현주가 아버지 생일은 꼭 축하해드리고 싶어요라고 했거든요. 생일 당일 현주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진우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현주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진우는 그 순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유나도 분명 이런 식으로 생일을 축하해 줬을 거예요. 고마워요, 현주야. 정말 고마워.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7개의 초가 꽂혀 있었어요. 7개요? 진우가 물었을 때 현주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 70년 더 건강하게 사시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초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과거의 아픔들,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계획들. 부녀는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현주가 문득 물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유나가 나타나 말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딸을 잘 찾아주셔서.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현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1년 후 유나 간병지원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주는 그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진우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녀는 함께 유나의 묘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아낸 유나의 무덤은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어요. 진우는 유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딸을 찾았어. 너를 정말 많이 닮았어. 현주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현주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유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현주는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목걸이 덕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우는 현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이제 가족이 되었어. 현주가 너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어. 묘지를 떠나며 현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살아갈게요.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유나가 우리를 이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면서 살자. 진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차 안에서 현주는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간병사로 일하게 된 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유나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단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자는 계획, 그리고 유나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자는 계획도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현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래.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아. 밤이 깊어갈 무렵 현주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아니, 내일부터는 매일 와도 될까요?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니까. 현주가 떠난 후 진우는 유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현주를 보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사진 속 유나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진우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재단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현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쓰고 싶어요. 심현주가 아니라 강현주로.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너는 유나의 딸이니까. 시간이 흘러 현주는 정말로 강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계속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어진다는 걸 증명한 이야기였어요. 현주의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의 유일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가슴에서 따뜻하게 빛날 거예요. 유나의 사랑이 딸과 남편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처럼 이제 그들의 사랑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강진우는 이제 75살이 되었고 현주는 35살의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했어요. 유나 간병지원재단은 전국에 20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고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현주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상대는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의사였는데 현주의 따뜻한 마음에 반해서 3년째 조용히 마음을 키워온 사람이었어요. 진우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이제 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괜찮으시죠?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될 텐데.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진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보야, 아버지가 언제까지 너를 혼자 두고 싶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 소원이야.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현주는 유나의 웨딩드레스를 수선해서 입었어요. 35년 전 유나가 입었던 그 드레스를 현주가 입으니 마치 유나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버질로드에서 딸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며 속으로 말했어요. 유나야,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내가 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결혼식 피로연에서 현주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저를 찾아주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운명에 감사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신혼집은 진우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마련했어요. 현주는 매일 아침 아버지 안부를 확인하러 들렀고 진우도 저녁마다 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도 진우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어요. 장인어른, 현주가 아버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저도 현주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혼 1년 후 현주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임신했어요. 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유나가 임신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이번에는 잃지 않을 거라는 다짐과 함께 손자 또는 손녀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나야, 우리에게 손주까지 선물해 주는 거야? 진우는 유나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현주의 임신 기간 내내 정성껏 돌봤습니다. 유나가 임신했을 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현주에게 해주려고 했어요. 현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우와 유나의 이름을 따서 강진윤이라고 지었어요. 작은 아기를 처음 안아본 진우는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윤아, 할아버지야. 내 할머니가 하늘에서 너를 보고 계신단다. 아기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진우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어요. 진윤이가 첫 돌을 맞았을 때 가족들은 유나의 묘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손자 보러 왔어요. 현주가 진윤이를 안고 말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진윤이는 신기하게도 그 순간 깔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진우는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20살 청년처럼 활기찼어요. 매일 진윤이와 놀아주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진윤이를 보면 진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현주는 둘째도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이름은 강윤아로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유나야, 내 이름을 물려받은 손녀가 태어났어.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완성된 것 같아. 진우는 유나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재단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현주는 육아와 재단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진우는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아버지가 너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찾아온 거야. 그 목걸이를 하고 나타나서 아버지를 살려준 거야.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는 서로를 찾은 거예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어준 거고요. 진윤이가 5살이 되던 해 그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와요? 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무릎을 꿇고 진윤이와 눈을 맞췄어요. 할머니는 하늘에 계신단다.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세요? 진윤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을 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진윤이를 가장 사랑하셔. 할머니가 있어서 내가 태어날 수 있었거든. 진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꿈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진윤이와 유나를 안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유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현주가 좋은 엄마가 되었네요. 유나야, 미안해. 너 혼자 보내서. 진우가 말하려 하자 유나가 손을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현주를 그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아니, 현주가 당신을 구해준 거죠.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진우는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나 후회는 없었어요. 대신 감사함과 사랑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주가 준 새로운 삶, 진윤이와 유나가 가져다 준 기쁨, 그리고 계속되는 유나의 사랑까지. 40년 만에 맞는 생일, 진우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진윤이는 할아버지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각 걸음마를 시작한 유나는 할아버지 품에서 깔깔 웃어댔습니다. 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진윤이가 소리쳤을 때 진우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게. 현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유나의 목걸이를 꺼내 현주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걸 내가 가져야겠어. 그리고 언젠가는 유나에게 물려줘. 현주는 목걸이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그래, 사랑은 끝나지 않아. 형태만 바뀔 뿐이야. 진우는 현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의 사랑이 너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야. 4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은 이제 완전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진우, 심연주, 아니, 강현주, 그리고 작은 진윤이와 유나, 하늘에 계신 유나까지 합치면 5명의 가족이 완성되었어요. 목걸이 하나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계속될 것입니다.